자, 옆에 우리 아이에셋 김태성 본부장 기다리고 계신데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으로 쭉 들어오세요. 네. 보이시죠? 자, 우리 첫 번째 바이오 보겠습니다. 조정을 딛고 반등한다. 지금 바이오가 한 차례 좀 눌렸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네. 어제 바이오 장 초반에 좀 반응이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다시 가긴 하지만 섹터 전체가 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알테오젠이 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직전에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많은 이야기들은 이게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중국이 우시그룹이 했었던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에 대한 제품을 누군가 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CDMO, CMO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일 강했었던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CDMO, CMO 쪽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비롯한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강세가 조금은 더 두드러진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알테오젠은 괜찮아요. 기술 수출에 대한 로열티가 확정적이니까. 하지만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모든 기업들이 기준은 알테오젠이 되었습니다. 알테오젠만큼 나와야 할 텐데.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까지 그쵸.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4만 원 말이 그쵸. 될까? 이런 생각이 보고 있는데도 안 믿겨서. 맞아요. 일단은 유한양액도 그렇고요.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이제는 기준이 알테오젠이 되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과연 그들이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목표가 77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알테오젠이 SC 제형을 가지고 글로벌 빅파마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네.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의 기업들 시총이 35조에서 45조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어깨를 만약 견주게 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도 70만 원이 그냥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 설마 이것보다 진짜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로열티 이 매출로만 4,800억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우선은 플랫폼 쪽을 먼저 보시는 걸 체크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는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주로의 대응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좀 명확하게 기술 수출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종목 군단들을 분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 지금 자리 그럼 어쨌든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예, 비만 치료도 좀 여쭐게요. 비만 치료는 어떻게 보세요? 좀 선별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11월에 한미약품 네. 또 발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비만 치료가 다시 한번 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한미약품은 한 5% 정도 빠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비만 치료제하면 글로벌 기업 두 기업을 체크를 하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네. 그런데 그 두 기업이 사실 올해 3분기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마감한 장속에서도 두드러지는 활약을 좀 못했다라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선반영 됐다는 그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는 여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성수기가 조금 지났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경쟁이 조금씩 심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그럼 그들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상대방보다 더 압도적인 효능.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렵죠.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상대 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낮은 가격을 내보이게 되면 사실 이익적인 측면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과거보다는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탑2 기업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좀 예외죠. 전일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확실한 어떤 명분이 있다라기보다는 플랫폼 기술 검토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마지막 이제 최종 어떤 사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K국장 특성상 정말로 사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 정도가 지금 좀 강하게 흘러가잖아요. 네. 이 종목만 어쨌든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좀 대응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의료 AI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근데 어제 시장이 원체 변동성이 장중에도 컸었어서요. 의료 AI 대표주가 하락 딛고 반등을 했다 나와 있는데 또 장 막판에 돌리더라고요. 루닛이 잘 가다가 루닛 정도만 잘 갔던 것 같고 뭐 뷰노도 한 1% 상승 그렇게 또 힘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장중에 반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될까요?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했었던 어떤 많은 이야기들 중에 미국의 볼파라를 인수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미국 볼파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던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루닛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숫자가 이제는 찍히고 있는 그러한 시점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뷰노, JLK하고는 다르게 루닛은 지금 굉장히 또 좋은 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의료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도 수급이 쏠리는 루닛 아니면 중소형 단에서 실적을 조금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오늘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대장을 봐야 된다. 그렇죠. 루닛 정도가 괜찮겠네요. 그럼 네. 다른 종목 말고요. 일단 저는 루닛을 가장 원탑으로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루닛보다도 최근에 또 중소형 단에서는 이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본부장님의 탑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딥노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네.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예상을 좀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이 가능한 이유는 이 딥뷰노라고 하는 제품이 국내 일단 병원에 쫙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딥노이드가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이 깔렸기 때문에 그 깔린 제품을 통해서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라는 과제가 지금 남아 있고 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큰 시장, 예. 미국에서 이제 좋은 성과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저는 딥노이드 또한 지금의 주가의 위치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좀 플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4,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네. 최근에 이제 의료 AI의 어떤 훈풍이 다시 한번 딥노이드로 갔었을 때 저는 8,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 이탈하면 안 되고 손절가로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가 8,000원 네. 딥노이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조선인데요. 네, 조선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살할 때 살 걸. 그렇죠. 많이 느낄 것 네. 같아요. 올 한 해 정말 조선 계속해서 좋잖아요. 결국 눌릴 때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지금 한화 오션을 필두로 어제 다시 한번 조선주들의 랠리가 이어졌고 트럼프가 밀고 있고 네. 지금 뭐 다 좋아요. 조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까지 말씀 주세요. 사실 트럼프의 입이 없었다면 조선주들 그렇게까지 큰 재미는 없었을 아니에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 이렇게 외쳤던 건 이 수주 잔고의 굉장히 좋은 모습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 수주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저가의 마진이 적게 남는 이 영업 어떤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영업이익이 안 좋은 배를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친환경 배를 좀 수주를 받으면서 영업이익단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음을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다수의 조선사에서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 앞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불편하시겠지만 그 불편함을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이기 시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최소 4년이죠. 4년 동안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정 시에 적극적인 공략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공략까지 네. 말씀 주셨는데 잠시 후에 탑픽 받아보도록 하겠고 네. 기자재 특히나 그 안에서 엔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기자재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자재 단에서 어제 한화 엔진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좋았죠.
그런데 이제 또 세진중공업처럼 최근에 많이 거론됐었던 기업들 중에 실적이 안 나오는 쪽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자재 쪽은 실적을 좀 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조선 기자재 내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엔진 쪽이 가장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본다라고 하면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 좀 포진되어 있는 피팅 밸브류 쪽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 밸브 이제 대왕고래 모멘텀이랑도 엮이잖아요. 그렇죠. 대왕고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석유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저는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다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조선 안에서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왜 좋은지 다 이유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 두 기업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 그 외의 기업 중에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중공업의 전체 매출의 약 45%가 LNG선이거든요. 근데 이 45%의 비중이 2030년이 되면 6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LNG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에 이 LNG 선박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LNG 선박의 이익률, 조선가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충분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조선사하고는 다르게 V식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만약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큰 금액의 수주가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기존 본업 잘하면서 V식 수주, 여기에 이제 트럼프 수혜까지 좀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중공업에게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탑픽인데요.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어디 괜찮을까요? 어제 종가가 11,000원 넘겼고 앞서 8월에 한 12,000원 찍었었다 보니 최근 이제 12,000원 가까워졌거든요. 저는 사실 조선을요 단순히 단기 트레이딩을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15,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조금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단기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삼성중공업은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목표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입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전략 챙겨볼게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11월에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결국 외국인이 오늘도 키일 것 같습니다. 결국의 전략은 다 외국인이에요, 요즘. 아무래도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의 부재를 기관이 막아줘야 되는데 기관이 우리 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반도체 IT가 좀 살아나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도 좀 두루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는 IRA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있죠. 그럼 키포인트는 어제 엔비디아와 애플이 조금은 강세였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따른 반도체 IT의 회복력을 먼저 보시는 게 우선이다. 그 회복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또 팔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가매수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개인들은 노려봐도 되는 자리긴 하잖아요. 충분히 노려봐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어제 장 막판에 흘러내린 부분은 일단은 옵션 만기에 따른 어떤 차익 물량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4만전자는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가 그 여부 좀 챙겨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